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보면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량은 물건에 대한 거래량과 손님에 대한 거래량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래가 안 좋을 때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의 거래가 되는 거고, 거래가 잘 될 때는 손님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오늘 두 번째 질문을 준비해 봤습니다.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중개업이 좋아질까요? 라는 건데요. 결국 아까 첫 번째 질문과 같이 대선 이후에는 중개업이 좋아질까요? 라는 질문은 결국 그 질문 안에 내포되어 있는 내용이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요? 또는 대선 이후에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까요? 라는 질문과 동일하지 않을까요? 네. 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네. 그만큼 걱정이 많으신 게 사실입니다. 몇몇 분들은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참,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있는데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이제 드디어 출범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부동산 정책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엊그저께 발표된 내용들도 하나 있었죠. 바로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관련된 부분, 그리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예외 허용에 대한 기간 변경에 대한 부분.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정책으로 발표가 됐고 사실상 즉시 시행되는 형태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물론 법이 개정이 될 때는 약간의 내용을 바뀔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크게 바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들이 시행이 됐는데요. 자,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법들로 인해서 부동산 경기가 좋아질까요? 또는 이러한 법들이 오히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질까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요즘 우크라이나발 전쟁으로 인해서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다 접해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물가가 상승하게 되면 결국 공급에 대한 압박으로 연결되게 되죠. 이는 공급 축소로 연결되게 될 것이고요. 이 공급 축소가 이루어지게 되면 결국은 수요자는 꾸준하게 매년 일정 부분 생산이 되는데 공급은 계속 줄어들게 되면 결국 이러한 부분들이 누적되어서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부동산 전문가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고요. 또 반면에 매수자에 대한 대출이 지금 너무 많이 나가 있는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면 매수자들의 매수 심리가 위축이 될 거고,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금리를 상환하는 것에 대해 큰 부담을 느끼게 되면 결국 매수의 심리도 같이 더불어 위축될 것이므로 이러한 부분들은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쳐서 부동산 거래를 어렵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실제 최근에 금리 인상 폭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큰 폭으로 인상되고 있는 조짐이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더 인상이 되고 더 누적이 된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할 수 있는 상황까지도 올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시장에는 이와 같이 이러한 조건들 때문에 부동산 경기가 가격이 올라가고 기존의 구축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이 이루어질 겁니다. 또 이러한 경우들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이 돼서 부동산 경기가 죽고 거래는 굉장히 되기 어려울 것이다 라는 양측의 이야기가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결국 개입되는 것이 정책이죠.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절대적이고 어마무시하게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는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자, 왜 그러냐면,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또 정책을 냈다고 해서 그 정책이 즉각 시장에 반영되는 것도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보통 선거철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다양한 공약들이 있었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공약을 현장에 가지고 와서 실현하려다 보니까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러한 공약들이 수정되고 있다는 것들을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즉,
공약이 있는 그대로 다 적용되긴 어렵다라는 부분을 먼저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약이 모두 실현되기도 어렵다라는 부분입니다. 이유는 뭐냐면 특정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시행령을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면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의 것들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법이 바뀌고 시행령이 바뀌는 형태인 거지 사실상 시행령이 바꿀 수 있는 범위는 법을 뛰어넘어서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공약들이 존재를 하고 이 공약의 상당수가 법을 개정해야 되는 상황이 수반되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 법을 개정하는 일은 사실상 매우 어려운 시점에 놓여 있다는 것들 아마 여러분들은 아시라고 생각이 돼요. 거기에 따라 법이 개정되는 부분에 있어서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고요. 거기에 따라 법을 바꿔야만 실현될 수 있는 공약이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어느 순간에 갑자기 좋아져서 막 살아나고 하는 형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예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약간 다른 생각을 해보실 필요도 있습니다. 자, 부동산 중개에서 공인중개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경기가 막 좋아서 가격이 막 올라가면 어떻게 중개를 할 거고 또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져서 가격이 막 떨어지면 그때는 또 어떻게 중개를 하실 건가요? 우리는 공인중개사 관점에서 또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경기가 좋은 호황기 때, 즉 가격이 우상향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도자는 손해를 보고 매수자는 이익을 보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반면에 불황기 때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우하향하고 있는 시점에서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되면 매수자는 손해를 보고 매도자는 이익을 보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렇다면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는 엄밀하게 얘기해서 우상향일 때는 매도자 중개를 할 수 없고 우하향일 때는 매수자 중개를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과연 고객들이 중개사에게 바라는 것은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업의 본질은 결국 수요와 공급을 연결시켜주는 그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요. 따라서 매도자 입장, 매수자 입장 양쪽에서 연결시켜주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한쪽 입장에서는 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만일 한쪽 입장에서 하게 되면 이런 매도자에게 손해, 매수자에게 손해 같은 특정인이 손해받는 일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 중개사는 양쪽 입장에서 조율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요. 중개사 입장에서 부동산 경기의 미래를 예측하고 전망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중개를 함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점을 가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즉 중개사가 우상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매도자가 부동산 매물을 팔 수 없도록 해야 하고 우하향할 거다, 불황이라 가격이 떨어질 거다라고 하면 매수자에게 부동산을 사라고 거래를 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래라는 건 굉장히 이루어질 수 없겠죠. 파는 사람은 있고 사는 사람이 없고 사는 사람이 있고 파는 사람이 없는 시장이 늘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중개사 입장에선 고객이 중개 의뢰를 하는 그 의뢰의 진정 본질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익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비싸게 팔고 싶고 싸게 사고 싶은 그 이익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실제 중개의 본질의 시작은 거래에 있다라는 겁니다. 즉 팔아야 되는 사람들이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사야 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개의 본질인 거고요. 이 글을 통해서 거래라는 걸 만들어내는 거고요. 이 거래가 있어야 양 당사자가 원활하게 거래를 함으로 인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중개사 입장에서 가격이 오르고 내림, 경기가 좋고 나쁨은 정말 꼭 필요한 첫 번째 영순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즉 영순위란 거래에 있는 것이지 가격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중개사 입장에서 중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가진다면 가격보다는 거래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필요하고, 거래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고객들이 실제 가지고 있는,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중개사 입장에서 해야 되는 가장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네오비에 와서 기술, 작업 이런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실제 네오비TV의 영상에 보면 제가 어느 정도 설명을 하다가 마무리까지 다 설명하지 않고 이야기를 정리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왜 정리하냐면 사실 나중에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이해하실 거고요. 그리고 또 나머지 강의를 들으려고 하시는 분들도 이해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술 중요합니다. 작업도 중요하죠. 그런데 기술이나 작업이 무엇을 본질적 가치를 가지고 시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단편적인 유튜브의 짧은 영상만을 가지고 이 깊이 있는 철학적 내용을 설명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자칫 오해의 소지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지 않을 뿐이라는 것, 이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 볼게요. 부동산 중개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거래입니다. 거래라는 건 뭘까요? 팔려고 하는 사람을 팔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살려고 하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시작입니다. 즉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때 거래는 성사될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중개사 입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따라 거래를 잘하고 못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이 좋을 때나 부동산 시장이 안 좋을 때나 고객들이 실질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에 집중하시는 게 더 우선적이고 필요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더 나아가서 부동산 중개업에는 이런 식의 내용이 있어요. 물건이 있을 때는 손님이 없고 손님이 있을 때는 물건이 없어서 부동산 중개업은 늘 호황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또 하나 볼게요.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보면 거래량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래량은 물건에 대한 거래량과 손님에 대한 거래량으로 구분지어 볼 수 있습니다. 즉 거래가 안 좋을 때는 물건이 많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의 거래가 되는 거고, 거래가 잘 될 때는 손님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된다, 이렇게 보는 건데요. 결국은 역으로 보면 손님이 많을 때는 물건이 없고 물건이 많을 때는 손님이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양쪽의 입장 상황에서 거래라는 걸 살펴보면 물건이 많이 있을 때, 나올 수 있을 때 가지고 있다가 손님이 많이 생길 때 연결시켜주는 형태, 동시에 손님이 많이 있을 때 물건이 많이 생기는 쪽으로 연결시켜주는 형태, 이 양쪽의 상황이 변할 때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가장 많은 기회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물건이 많이 확보할 수 있은 그 시점에서 확보해야 되는 매물이 손님이 많이 생기는 그 시점으로 변화될 때 그때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요. 그러면 결국은 물건이 많이 생길 수 있는 시점이 부동산 중개업의 거래를 많이 하기 위한 준비가 되겠죠. 그런데요, 반면에 손님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시점이 물건이 많이 있을 수 있는 시점으로 전환되게 되면 이때는 거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수요는 가수요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수요가 다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 실수요자들이 얼마 남지 않는다는 것과 더불어 이 실수요자들의 니즈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에 사실 매수자나 임차인 같은 손님이 많이 모이는 시점, 즉 경기가 호황일 때 다시 경기가 불황으로 떨어지면 거래하기가 어려운 시점은 그래서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지금이 그런 상황인 거죠.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지금 벌써 시장의 조짐은 국지적으로 이러한 모양새들이 보여지고 있는데요. 시장에 매물이 나와서 물건이 하나씩 쌓이고 있는 이 상태가 중개하는 입장에선 빨리 오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기간이 반드시 지나가야 다시 물건이 쌓이게 되고요. 이 쌓인 매물이 거래가 될 수 있는 시점으로 연결되어 줘야 돼요. 그래야 훨씬 많은 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라는 건 결국은 총량인 거죠. 1년 안에 거래를 체결할 수 있는 건수가 정해져 있고 그 거래 건수가 어느 시점에 많을 것이냐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이 부분은 부동산 경기라는 걸 축으로 놓고 보면 10년이라는 기간 안에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해가 따로 있다는 겁니다. 전자에 설명드렸던 부분은 계절적인 요건, 학군에 대한 요건에 따라서 많이 할 수 있는 시점이 달라지는 거고, 후자의 요건은 부동산 경기가 순환 주기를 맞이하게 되면서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할 수 있는 해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이 양쪽으로 교차해서 움직이게 되는 복잡한 시장이 부동산 시장입니다. 따라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이러한 식의 복잡한 시장 상황까지 다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즉시 당장 고객의 거래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여러분이 고객의 입장에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코로나 때 많은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어요. 그런데요, 소상공인의 하나의 유형이었던 부동산 중개업은 어땠을까요?